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겪고 이곳에 응원과 위로를 받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바로 옆집에 상간녀를 두고도 바보같이 속고 살았던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첫눈에 반해버린 남자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의 짝사랑이 시작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남편의 책상에 캔커피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연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거기서 보고 들은 정보들로 애정 공세를 펼쳤죠. 남편은 그런 저를 귀엽게만 볼 뿐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하는 행동들은 너무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것들이었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늘 먼발치에서 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1년을 짝사랑을 이어갔고 2년이 접어들었을 때 저는 혼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회식이 있는 날 밤 술을 진탕 먹고는 남편을 찾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김주임님, 저 김주임님 좋아해요. 저의 고백에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오늘 술 많이 먹었나 보네.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며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퇴짜를 맞은 거죠. 알고 보니 그때 당시 남편에게는 6년을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2년 전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2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면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고백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결국 남편에게 차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쉽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접히지 않더군요. 회사에서 매일 마주하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참 미련하리만큼 남편을 좋아했고 짝사랑 3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유학 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파서 회사를 못 나온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죽을 만들어서 남편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집 호출벨을 눌렀고 잠시 뒤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 대리님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죽을 좀 만들어 왔는데. 고마워요. 잠깐 들어와요.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들어갔고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밤사이 많이 아팠던지 밥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죽을 그릇에 덜어주고 먹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몇 숟가락을 뜨더군요. 아이고,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줘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헤어진 여자분 아직 못 잊으신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봐야지요.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결국 인연이 아니었겠지요. 대리님,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세요. 늘 고마워요. 대리님, 저 아직도 대리님 좋아해요. 저 대리님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남편이 웃어줬고 저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따로 연락도 자주 하고 퇴근 후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3년의 짝사랑이 끝이 난 거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고 주변에서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저보고 하는 말이라며 저희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쌍둥이를 출산했죠. 저희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 내조를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5살이 되고 저희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하고 정리를 한다고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쌍둥이들 올 시간이 되어서 아파트 밑에 아이들들 하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같이 하원 차량을 기다리는 한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어찌나 미인이던지 다시 쳐다볼 만큼 예뻤어요.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는 몸매에 긴 웨이브 머리. 속으로 와, 이쁘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쌍둥이들을 챙겨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본 예쁜 엄마가 딸 아이를 데리고 저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인가 봐요. 너무 귀엽네요. 아, 네. 정신없게 만드는 아이들이죠. 호호. 저는 첫째가 초등학생이라 그나마 좀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9층에 도착했고 제가 내리니 그 여자도 딸아이와 함께 따라 내렸어요. 어머나. 옆집 사시는군요.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 저희는 이사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자주 봐요. 내일 애들 보내고 저희 집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그렇게 옆집 여자와 저는 친해졌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같고 같은 유치원에 바로 옆집에 사니 급속도로 친해졌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면 저희 둘은 항상 언니 집에 가서 수다를 떨거나 커피숍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사 오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동네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서 너무 기뻤죠.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는 얼굴도 예뻤지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너무 예뻤어요. 언니의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은 분이라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아서 언니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숨 쉴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했죠. 언니 오늘도 남편분 늦어.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 아니야, 괜히 너네 남편 있으면 불편하지. 불편하긴 서로 인사도 하고 좋잖아. 그렇게 그날 저녁 언니는 첫째 아들과 딸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센스 있는 언니답게 꽃다발을 하나 사들고 식사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남편도 거실에 아이들과 있다가 나와서 언니를 맞이했죠. 언니 어서 들어와. 여보, 옆집에 언니 오셨어. 아, 나갈게. 남편이 언니와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했어요. 수연이? 정식이. 너가 지혜 남편?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아, 응. 우리 대학교 동창이야. 언니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냈지. 우리 와이프랑 친하게 지낸다는 옆집 언니가 너라니. 정말 세상 좁다. 그러게. 잘 지내 보여서 보기 좋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 동창이었고 학교 다닐 때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정말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했고 언니랑 남편도 친한 사이였으니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았죠. 언니 남편분이랑도 같이 밥 먹자. 자리 마련해봐. 언니 이렇게 가족끼리 친하면 얼마나 좋아. 애들도 좋고. 그러게.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을 봐서 아직도 안 믿긴다 얘. 우리 남편 대학교 다닐 때 어땠어? 정식이? 과대표여서 인기가 많았지. 아, 그래? 여보, 과대표였어요? 우리 남편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지. 저의 질문에 언니가 웃으면서 그럼 인기 많았지. 정식이가 워낙 여자들한테 친절해서 말이야. 그렇게 옛 추억에 잠겨서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시간이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언니네 딸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쌍둥이들을 재운다고 아이들 방에 들어갔어요. 주방 식탁에서 언니와 남편이 오랜만에 재회에 대한 회포를 풀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언니가 운 것 같기도 하고. 이만 가봐야겠다. 오늘 너무 잘 먹었어. 아니야, 언니 언제든 또 놀러와. 그날 이후 언니와 저는 더 친해졌어요. 남편과도 아는 사이인 언니가 더 친밀하게 느껴졌죠. 그 후로도 종종 언니네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갔고. 며칠 뒤, 드디어 언니의 남편분과도 같이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언니 남편분도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너무 잘 놀고 말이에요. 언니 남편은 인테리어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해외로 지방으로 출장이 많았어요. 우리 아내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은데 항상 애들이랑 와이프 혼자 두는 것이 불안해서요. 네, 걱정 마세요. 언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실제로 저와 남편은 언니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가서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언니네 딸아이가 고열로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언니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언니랑 응급실에 같이 가주기를 부탁했고, 남편도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또 집에 전등이 나갔거나, 문이 고장났거나 등등 남자의 손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가서 도와주었죠. 맨날 너네 남편 부려먹어서 어떻게 하니? 언니 맘껏 부려먹어 제가 웃으면서 말했고. 지혜는 참 좋겠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가 남편이라서. 우리 남편은 집안일에는 아예 무관심이야. 에이 그래도 언니 남편은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 언니네 남편은 자기 집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고맙다며. 저희 집에 매달 과일이며 쌀이며 농산물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 두 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것도 없고 해서 인터넷 쇼핑이나 할까 싶어서 남편의 노트북을 켰는데 노트북에는 남편의 메신저가 로그인 되어 있었어요. 깜빡하고 로그아웃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어요. 부부 사이의 예의라고도 생각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로그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메신저 채팅방에 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에 이끌린 듯 남편의 메신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옆집 언니였고 둘은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았더군요. 저는 장장 2시간에 걸쳐서 그 모든 대화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충격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용인즉 남편과 옆집 언니는 단순히 대학교 동창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내내 학교에서 알아주는 시시였고 졸업 후 각자 취업을 하고도 계속 연애를 이어갔다고 해요. 긴 시간을 연애하고 언니가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고 남편은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쿵 하고 지나가는 것이 제가 남편을 회사에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던 외국 간 여자친구가 바로 그 옆집 언니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봐왔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둘은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자신들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유학 가서도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는 언니. 그런데 외국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한순간 실수로 아이가 생겨버렸고 그렇게 남편에게는 이별을 고한 것이었어요. 언니는 지금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쇼윈도우 부부일 뿐이라며 아직도 저희 남편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남편과 언니의 배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 집에 남자의 손이 필요한 모든 일에 남편을 보내주었는데 두 사람은 저 몰래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주고받은 메신저에는 수많은 사랑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그날은 남편이 동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초상집을 간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언니가 저에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냐고 부탁한 날이기도 했죠. 저한테 두 아이들을 맡겨놓고는 남편과 호텔을 간 것이었어요. 주고받은 메신저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느니. 정말로 사랑한다느니. 둘은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련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더군요. 그저 그것들은 불륜을 저지른 남녀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언니는 수시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요. 오늘 밤에 남편이 없는데 집으로 오라고 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완전히 속였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되었고 다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고 위자료만 챙겨서 나올 것이라고요. 그 얘기에 저희 남편 또한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뻔뻔하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람도 아니었죠. 자기 속으로 낳은 아이들까지 내팽겨 쳐가며 그렇게도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문득 제가 3년 동안 남편을 쫓아다니며 했던 말이 아무것도 안 빠래요. 저는 정말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였는데 정말로 남편은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그냥 단순히 자기 옆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지고지순한 제가 불쌍해서 그랬던 걸까요? 계속 눈물이 흘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는 쌍둥이들 방학을 했다는 이유로 2주 동안 아이들과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집은 지방의 어느 깡시골이었는데 차로도 6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애써 서운한 내색을 하며 그럼 2주 동안 나 혼자 있으라는 거야? 엄마 집에 다녀온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이번에 가서는 애들 방학이기도 하고 실컷 좀 놀다 오죠 뭐. 잠깐 갔다 오기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 내가 이번 주말에 태워다 줄게. 남편이 친정집까지 손수 아이들과 저를 태워줬고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가 왔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쌍둥이들을 안으면서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볼을 비비셨어요.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십니다.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백숙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김서방, 많이 했으니 어여들게. 시장하지. 친정엄마는 밥 먹는 내내 남편의 백숙 그릇 위에 김치를 찢어서 올려주셨고 당신의 닭다리도 남편에게 뜯어서 주시며 김서방 고생이 많지? 처자식들 건사하느라. 많이 먹게 해. 장모님 감사합니다. 고생하는 거 없어요. 애엄마가 애들 본다고 고생하죠. 애 보는 게 뭐가 고생인가?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힘들지. 그 대화를 듣는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저는 그날 저녁 참 많이 울었어요. 엄마도 불쌍하고 쌍둥이들도 불쌍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그 전에 집안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해 두었죠. 제가 없는 집에 당연히 그 상간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장치를 해두고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집에 과일을 보낼 때 명함이 끼어져 있었던 것을 제가 따로 저장해 두었거든요. 저는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는 치를 떨었고 배신감에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이 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던 저희 남편이라는 말에 더 분노했죠. 두 사람은 각자가 이혼하고 둘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도 한 달간 알아누웠어요. 이대로 그 두 사람 놔두실 건가요? 순순히 이혼해 주실 건가요? 그럼 무슨 계획이라도 똑같이 복수해줘야죠. 상간녀를 고소할 준비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 또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죠. 그렇게 2주가 지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둘은 저희 집에서 불륜행각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월차를 내고 낮에 그 짓거리를 했더군요. 참 기가 막히고 저희 집 거실에 버젓이 쌍둥이들과 찍은 가족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데 그 집에서 불륜이라니.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들. 몰상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상간녀 남편에게도 보내주었고 우리는 그날 저녁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에게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은야 어쩐 일이야?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되더니 상간녀가 밝게 인사를 하더군요. 내가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랑 있냐니? 당신 남편이랑 호텔에 와 있어.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왜? 그냥 순순히 잘 넘어오던데. 오늘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정이 생각나서 말해주는 거야. 와서 당신 남편 데리고 가. 저는 전화를 끊고 상간녀에게 호텔 호수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호텔 침대 위에 누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방호수와 함께요. 둘이서 연락을 했는지 같이 들어오더군요. 상간녀는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너 미쳤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왜? 유부남 꼬신 게 잘못됐어? 우리 서로 좋아해.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 또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상간녀의 뺨을 때리고 왜?
넌 남의 남자 뺏어도 되고 나는 안 되니? 제가 소리 지르자 두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지은아 이게 무슨 어떻게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더러운 것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상간녀가 큰 소리 치더군요. 저는 미리 호텔 TV에 연결해둔 CCTV 녹화 영상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악을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간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저는 둘이서 로미오 앤드 줄리엣 코스프레를 하며 주고 받은 모든 메시지를 프린트한 것을 두 사람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때 상간녀의 남편이 들어왔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쇼윈도 부부? 당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며 산 거야? 여보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순간 미쳤었나 봐요. 여자가 자신의 남편 바지를 잡고 매달렸고 이거 안 놔. 남자는 여자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죠. 그동안 우리를 속여가며 둘이 불륜짓거리를 하면서 퍽이나 재미있었겠어.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 누가 네 형님이야?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상간녀는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당신.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여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당신에 대한 용서는 이미 1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 알고 보니 상간녀의 첫째 아들은 그 남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원나잇으로 만난 남자의 아이였죠. 아이의 아빠를 찾을 길도 없었고 외국 땅에서 중절 수술을 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던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깜짝 놀라며 이수진, 너 뭐야? 그럼 너 원나잇으로 만난 남자 새끼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거야? 너 그런 애였어? 남편의 6년간의 연애는 여자의 원나잇이라는 어이없는 실수로 끝이 난 것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너네 둘 다 똑같아. 둘이 그렇게 사랑한다며? 잘 살아. 위자료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저와 신간녀의 남편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로 상간녀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저는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큰 액수의 돈을 받았고 아이들 양육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제가 일할 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의 불륜 만행을 다 알려버렸죠. 회사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돌았고 결국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고 첫째 아들만 데리고 거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둘이서 다시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신들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 남자를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한 남자를 보며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를 찾는 쌍둥이들을 보며 참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요.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제가 적고도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